혹시 지금 몇 시죠? 지금 시우 타임인 것 같네요. 시우 선수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문도그라는 채널을 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독했는데요. 아, 구독자세요? 네. 근데 송지우라는 이름이 없던데. 전 제 이름으로 안 하죠. 이름을 안 하셨구나. 네, 네. 에이전트 형님이랑 제가 친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축구 선수들한테 네. 아니면 송지우 선수한테 문도그라는 이미지는 네. 어떤 이미지였나요?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봐가지고. 즐겨보는 편이세요? 네. 막상 또 뵐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에 대해서 네네. 열정적이시고 강하시더라고요. 프라이드가. 네. 멋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너무 방송용 멘트 아닌가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요. 진짜입니까? 네, 진짜로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게 생각을 해주셨다니. 대부분은 이제 좋은 이렇게 의견들도 있지만 네. 또 너무 세게 보니까 네. 안 좋은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 도. 네, 뭐 아니면 도우 스타일입니다. 그럼 혹시 가장 즐겨 보셨거나 네. 가장 임팩트 있었던 영상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러면 진짜 구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저는 STV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코치 하시는 고양시민 축구단부터. 고향 해가지고 충주도 뭐 네네네. 남동도 몇 개 네네.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걸 보셨구나. 네, 하나씩 보니까 계속 다 뜨더라고요. 아, 그 계속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네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보고. 그럼 거기서 제가 약간 막 멘트를 세게 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네, 거의 다 세게 치시던데. 오늘 인터뷰도 셀 예정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그런 거 보였을 때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저 코치.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니면 실제로도 당연히 뭐 K리그에서도 그냥 경험하는 거니까. 들 때도 솔직히 있죠. 그냥 네네.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해야 네네. 되나? 그런 적도 있는데 저는 아직 코치를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많았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만 보다가 또 지도자 입장 그런 걸 유튜브 보니까 네네. 또 흥미가 생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더 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독자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해중학교를 나오시고 네. 수원공업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당국대에 입학을 하셨다가 네. 이제 인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 이천수 선수, 네. 그다음에 김인성 선수 등을 대체한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기사와 함께 입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를 리플레이스한다, 이천수를 대체한다라는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사가 그랬던 것뿐이지. 그냥 선수들 뽑아서 네네. 이제 그렇게 좋게 포장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제 선수라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빨리 프로에서 자리 잡아서 잘하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선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와 함께 가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그래도 이렇게 신인이지만 네. 어쨌든 드리블이 좋으시고 이런 평가를 항상 받다가 이제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한번 대체해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었나요? 그냥 뭐 좀 동기부여 이런 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선수들이 우리 팀에 있었으면은 경쟁자인데 또 제 경쟁자가 다 이제 그런 연륜 있고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빨리 기회가 와서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기대감을 받으시면서 인천에 입단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혹시 첫 프로 계약을 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선수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계약서 사인 딱 처음 하는 순간 내가 프로 선수가 된 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진짜로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가장 좋았던 순간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프로팀에서 네. 첫 훈련을 할 때였나요? 아니면은 언제가 가장 내가 기쁘다, 나 진짜 프로 선수구나. 그 계약할 때도 물론 좋았는데 처음 이제 저희가 동계 가기 전에 이제 소집을 하잖아요. 이름 써져 있는 다 캐리어에다가 훈련복 여름 거부터 겨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 이름 있는 거 딱 받는 순간 나 진짜 프로 선수 됐구나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인천을 입단하시게 됐는데 인천 외에도 원했던 팀들이 많이 더 있었나요? 아니면은 인천이어서 인천을 선택한 건지? 인천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다수고 막 그러진 않았고 네. 그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팀을 가도 제가 일단은 좀 경기를 좀 더 많이 나서려면은 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인천이 FA컵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 시민구단 돌풍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김동 감독님 계실 때인데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인천을 딱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마침 이천수도 떠나고 김인성도 떠나고 대체할 내가 이제 들어간다. 내가 손지우다. 이천수랑 김인성이 하시기 전에 확정이 됐었나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사실상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그들이 떠난다는 걸 알게 됐나요?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인천에 있을 때 실장님으로 이렇게 좀 계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 지내는 사이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하기로 확정이 된 된 상황이었고 상황. 예. 김인성 선수는 당시에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몰랐었죠. 예. 캐릭터라는 게 확실히 있으시잖아요. 그 시우 타임이라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그거에 비해 너무 약간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왜냐면 그런 캐릭터가 사실 국내 K리그에 네, 그쵸. 없으니까. 네. 첫 데뷔전에 골 넣고 나서부터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골 넣고 이제 구단에서 어디 마케팅 팀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큰일 하셨네. 감사하죠 진짜로.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저는 해외에서 어쨌든 오래 있다 왔는데 네. 해외는 그 선수 개개인마다 그런 매력 포인트라든가 네. 이런 걸 되게 잘 살려서 마케팅을 하는데 국내는 사실 팀을 뭔가 마케팅을 하긴 하더라도 그 팀의 그 선수를 마케팅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딱 그 시우타임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신 이후에 상주 상무를 갔다 온 거 빼고는 네. 어쨌든 쭉 이제 인천에 그러면 거의 뭐 한 7년 차? 5년 넘게, 네. 이렇게 원클럽맨인데 네. 송지우 선수에게 인천 유나이티드란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 팀인가요? 어렵네요.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그 인천 자체가 그 팬 문화가 세고 엄청 세죠. 그 골대 뒤에서 그 인천 팬들이 그 보여주는 힘이 되게 세고 네. 제가 저번에 그 직관 갔을 때 밥집 아주머니가 이제 그만두시었나? 하여튼 네. 그때 그 뭔가 그분도 은퇴식 같은 걸 해주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직관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뭔가 저는 인천 구단이 되게 아름다운 구단? 이렇게 팬으로서 느끼는데 송지우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말을 못하겠다.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부심인 것 같아요. 팀 성적이 여태까지 계속 올해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한 번도 이 팀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팬분들이 그냥 경기장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은 원정 경기 같은 데 가도 홈 팬들보다 원정 오신 팬분들이 더 많고 응원 목소리도 더 크고 다 일당백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또 이렇게 경기장에서 뛰면서 들으면은 안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주대 그 경기를 봤는데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그래도 많이 가셨잖아요. 화요일인데 야 진짜 팬심 대단하다. 정말 선수들이 이기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팬들이 내가 뛸 때 네. 어떤 걸 말해주면 내가 진짜 더 힘내서 잘 뛸 수 있다. 예를 들어 막 성지호가 들어올 때 하면 막 시우타임 이런 걸 막 크게 외쳐준다든가 네. 선수로서의 그런 로망? 이런 게 있을까요? 제 개인 속을 듣고 싶어요. 그냥 개인송? 네, 팀에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지금은 갔지만 무거다 선수 그리고 네네. 뭐 김도혁 선수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있고 헌신해준 선수들을 이제 개인 콜을 한 명씩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저 차례였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인천 단장님 보고 계시죠?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개인 응원가가 있다는 게 네, 선수에게는 네. 엄청난 자부심이기 때문에 네. 인천 유나이티드의 그 팬분들 뭐 카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대장님한테 다이렉트로 한번 연락을 해서 송지우 선수의 슈타임 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들이대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려면은 또 재밌겠네. 네. 이렇게 해서 송지우 응원가 나오면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네.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뷔하는 시즌에 이제 케빈 오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케빈이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 시우는 K리그 선수 중에 가장 재능이 넘치는 젊은 선수들 중 한 명이다. 근데 빠른 드리블과 좋은 슈팅 능력이 타고났다.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데뷔골을 넣을 때도 케빈이 헤딩으로 떨궈준 걸 또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가오는 기분은 어떠셨나요? 인터뷰 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 운동량에서도 저런 좋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훈련하면서도 막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한테 네. 잘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영광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송지우 선수는 반대로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다가가지는 잘 못하세요? 장난은 많이 치는데 운동장 안에서 조언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못해요. 네. 뭔가 나는 받기만 하겠다. 요새 또 어린 선수들은 또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을 때 꼰대같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꼰대는 하기 싫더라고요. 네. 저도 왜냐면 경기를 보면 전 되게 터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빡센 상황에서도 그냥 돌아서서 어떻게든 전진을 하고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경기 영상을 보면 그래서 저는 반대로 성격이 되게 터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밖에서의 이제 송시우 선수의 모습은 얌전하고 이렇게 스위트 가이 느낌? 얌전하진 않은데 저 초면이어가지고. 초면이었구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골을 넣으셨는데 그 선수에게 그렇게 빠른 데뷔 후 골이 축구 인생 커리어에서 약간 도움이 됐는지. 그때 그렇게 데뷔골이 빨리 안 터졌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제 1년차 때 그냥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발등 슈팅을 잘 못 때리거든요. 발목이 약해가지고 인사이드나 인프론트를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 그때는 발등으로 때렸는데 슈팅이 잘 맞을 수가 없는데 델롬 대리.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데뷔골이 전북이랑 할 때 터지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그러면 골을 넣고 어떤 기분으로 뛰어다니셨어요? 그때 골 넣고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전주로 경기를 보러 오셨었거든요. 원래 저쪽에 앉아 있는 걸 제가 몸 풀면서 봤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나 골 넣었다고 세레머니인데 그 전북 팬들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손가락 올리고 저한테 막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달려간 신인이니까 뭣도 모르고 글로 간 거죠. 그 지금 아산에 있는 박세직 선수라고 있는데 네네, 알고 그 있어요. 이제 세직형이 이제 전북에서 왔거든요. 저한테 뛰어오더니 너 진짜 이러면 매장 당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졸로 가라 해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반대로 갔는데 전반에는 이쪽에 앉아 계셨다고 후반에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데뷔 때고 이제 정신 없고 사실 또 몸 풀고 막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부모님 또 어딘지 찾아보긴 힘들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간 건데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를 먹이러 오나 기만하러 오는구나 약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배가 잘 말려줬네요. 경기를 이제 뛰시면서 어쨌든 교체로 많이 들어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시우타임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생긴 것도 있지만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력이 부족해서다. 전 선발로 뭐 90분 다 뛰기에는 체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요? 또 할 말이 있는 게 경기 체력은 경기를 계속 뛰면 뛸수록 이제 늘거든요. 지가 자주 나는 선수들도 뭐 60분에 지가 나던 선수도 그 다음 경기는 뭐 65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늘려나가요. 그 체력이 점점 느는데 저는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그냥 그 후반에 한 발을 가끔 나가면은 또 한 60분 정도 되면 또 지와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경기 또 한 발로 나가면은 또 괜찮았던 나은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 좀 저한테 좀 괴리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축구 선수라면 더 뛰고 싶은 게 사실이니까. 저한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진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선발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선택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감독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 주어진 대로 하자.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감독님을 포함해서 그냥 감독님이랑도 그런 면담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내가 계속 교체 자원이 되어야 되냐?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 해본 적 있죠. 뭐 미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너한테 더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시우타임이 가장 잘 나오려면 뭐 20분 남았을 때 들어갔을 때나 또 30분 남았을 때 들어갔을 때나 이런 데이터가 스스로 쌓이잖아요. 가장 좋은 시우타임을 보고 싶으면 몇 분을 주면 볼 수 있는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늦게 들어가는 거니까 더 잘 뛰고 더 많이 뛰고 체력이 저러고 더 남아있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후반전에 들어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아시잖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 경기 훨씬 힘들죠. 그 2-30분 뛰는데 거의 90분 뛰는 시간 다 쓰죠. 그 선수들보다 더 템포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힘들고 호흡도 안 터져 있고 막 근데 이제 20분 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젖사 쌓여가지고 하체 마비. 20분은 진짜 힘들고 템포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한 후반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게 그냥 조금 제일 수월하더라고요. 선수들이랑도 얘기해 보면은 한 경기 후반에서 뛰고 나오면은 저를 엄청 리스펙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 본인들은 뛰고 있으니까 사실 또 반대로 야 너가 더 뛰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반대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잖아요. 어떤 경기에서는 공 한두 번 잡고 끝날 때도 있고 극장골 넣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있고 수비만 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그러고 나오면 또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게 뭐야 현타와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기고 있을 때 넣어줘도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2대0 만들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독이 좀 더 넣어주십시오. 근데 인천에 온 이후에 쭉 강등권 싸움을 하다가 아침권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팀적으로나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안 좋았을 때 해를 돌아보면 이제 경기 전부터 뭐 미리 좀 상대 팀에 약간 쫄아 있다고 해야 되나? 지고 들어가는 느낌? 원래는 저희가 그 상대 팀의 전술에 맞춰서 네. 맞춤 전술을 짜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상대 팀이 이제 저희한테 맞춰서 나오는 거를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포메이션이나 그 멤버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올해 많이 강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올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이니까 네. 살아남기 위한 생존과 이거는 뭔가를 진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한 한 가지니까 꼭 3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은데. 네, 저도 이번 연도에 이제 인천을 보면서 직관을 유일하게 많이 한 게 인천이다 보니까 진짜 색깔이 너무 잘 잡혔고 균형도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그런 경우 많아지는 거죠. 반대로 성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시즌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되게 신기한 시즌일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고 여러 감정이 오가는. 네. 어제 경기도 딱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 1대0 딱 되고 네. 마지막 한 20분 계속 수비만 했으니까. 버티는 네. 느낌이고 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걸리는 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 공 안 뺏기고 어떻게든 연결이라도 해야 되고. 어제 딱 보고 있는데 그 수비 거 딱 자르는 순간 이거 됐다 싶었는데 아쉽게 그게 사이드 들어갔어. 어제 딱 보고 근데 저도 있었는데. 올지도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잡아가지고 터치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도구 버프라는 게 있어요. 저랑 밥 먹고 나면 다음 경기 잘해요. 아 진짜요? 김주공이 나랑 밥 먹고 사무실에 있잖아. 이승훈도 그렇죠, 이승훈. 이승훈 밥은 안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승훈 왔을 때 분석을 했지. 얘 분명히 이번 시즌에 10골 이상 넣는다. 근데 지금 12골인가 넣었던 것 같은데 11골인가? 근데 지금 정도면 내년에 진짜 더 훨씬 지원이나 이런 게 세지니까 인천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어쨌든 이렇게 추가 시간에 들어와서 골을 넣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잘 넣는 비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전 분명히 비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지? 비결이라기보다 전반부터 뛰는 선수들은 공격수는 그래도 찬스가 한 경기를 뛰면은 2-3개씩은 그래도 오잖아요. 그쵸. 저한테 진짜 많이 걸려도 2개고 아니면 딱 하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수비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찬스가 저한테 엄청 귀하거든요. 그때 제가 못 살리면은 임팩트 없이 끝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골대 앞에서 문전에서 좀 유효 슈팅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약간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골대 앞에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우 선수가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을 때 이제 송지우 선수가 딱 들어오면 주변의 동료들도 뭔가 희망을 느끼나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프로까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이럴 때 이 선수 넣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사실 넣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혹시 느끼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감독님이 한번 면담할 때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막 벤치에 네가 있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한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다. 그거는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방금 전 진짜 닭살 돋았어요. 네. 상대 팀 감독들도 얼마나 두려워할지. 네가 벤치에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네가 후반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자기가 상대 팀 감독이어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할 때 좀 기분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교체해서 들어가면은 제 멘트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수비를 교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뛰던 선수랑 딴 선수랑 교체를 한다든가 네, 그 이제 힘들어하는 수비가 있으면은 바꿔가지고 네. 이제 에너지 좀 넘치는 애로.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이 했고 네. 앞으로 송시우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K리그 191경기거든요. 진짜 많이 뛰셨네요. 네.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경기 분수는 중요하지 않다. 대표팀 200경기 뛰었는데 3분 만에 들어가서도 캡이 200인데 큰 목표는 그냥 K리그 300경기 이상 뛰는 게 목표고 그리고 앞을 보면은 은퇴를 했을 때 송시우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근데 그건 벌써 몇 시지?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그타임 이거 아닌가요? 아직 더 해야 될 것 더 같아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인천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K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송시우 선수를 보실 텐데 그 팬분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한마디?
저희 인천 팬분들한테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뭐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냥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팀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직관했을 때 꿀팁, 재밌게 볼 수 있는 꿀팁. W석이 재밌게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W석이요? 네, 운동장이 가깝긴 하지만은 W석이 이제 저희 벤치 바로 옆쪽이거든요.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들리고 뭔가 좀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혹시 지금 몇 시죠?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찍었고요. 오늘 이제 밥 다 먹었는데 네. 혹시 지금 몇 시죠? 지금 시우 타임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